자, 오늘은 몇 명인가요? 강의를 나눠보겠습니다. 第七课你家有几口人? 네. 자, 여기에 第七课你家有几口人? 당신 가족 有 있다. 그다음 几口人 몇 명입니까? 네. 사람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口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口. 그래서 인구 할 때 人口. 人口.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 인구 그러면 한국人口 이런 데죠. 한국人口. 그럼 중국 인구 중국人口. 그래서 입구자를 이제 그 가족을 얘기할 때는 我家有뭐 四口人 이러면 우리 집 가족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집 친척들이 와서 오늘 我家有四个人 이럴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우리 가족이 4명,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가족과 상관없이 우리 집에 4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 4명은 아마 내 친구들이 2명이 와서 3명, 나랑. 그래서 我家有4个人, 现在我家有4个人. 우리 집이 지금 4명이 있다. 그래서 个人할 때는 가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4口人 하면 우리 가족이죠. 오늘 우리 집 20명이 놀러 와도 我家有4口人. 네. 你家有几口人? 당신 가정의 식구가 몇 명입니까? 네. 자, 그럼 뒤로 가보겠습니다. 단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화 1, 제7과 단어와 회화를 읽어보겠습니다. 家, 家, 有, 有, 几, 几, 口, 口, 哥哥哥哥和和真真羡慕羡慕没有没有兄弟姐妹兄弟姐妹独生女独生女妹妹妹妹多多大大年纪年纪岁岁 다음绘画你家有几口人我家有4口人你家有什么人爸爸妈妈哥哥和我你呢真羡慕你我没有兄弟姐妹我是独生女你家有几口人我家有4口人爸爸妈妈妹妹和我你妈妈爸爸多大年纪我妈妈50岁我爸爸52妹妹几岁她10岁 자, 여기 보게 되면 식구가 몇 명이에요? 4명. 누구누구 있어요? 뭐 아빠, 엄마, 오빠, 저하고 저. 당신은요? 정말 부러워요. 저는 형제 자매가 없어요. 외동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식구가 몇 명입니까? 4명. 그리고 여기에 어머니, 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서 연세는 52이죠. 아까 보니까. 네. 여동생은 몇 살인가요? 10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장을 들어와서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단어를 다시 볼게요. 자, 你家有几口人? 你家. 자, 집이란 단어는 또 그냥 우리가 건물만 얘기하는 거 아니라 가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가다 하면 我回家라고 얘기하지 我去家라고 얘기하는 항상 돌아가는 곳 건물과 사람을 같이 얘기하는 거죠. 있다 有 없다는 没有 네, 没有 그럼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你有没有女朋友 여자친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我有女朋友 없다, 我没有女朋友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有,没有 지,
얼마, 지. 예를 들어서 제일 아래가 나이 살 있는 니 메이메이, 메이메이 几岁 어리다고 생각할 때 보통은 10대를 얘기합니다. 니 메이메이 几岁 我妹妹 12岁 굉장히 어린 친구죠. 그런데 친구 본인 나이 또래 보통 20살 되잖아요. 이럴 때는 几岁 얘기 안 하고 니多大 얼마나 큽니까? 니 多大 뭐 보통 여기에다가 올해를 넣습니다. 니 今年 今年多大 올해 얼마나 큽니까? 我今年뭐 22 岁가 넣읍시다. 네. 我今年22 보통 수위를 안 넣어도 올해 하면 나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물어본다. 그럼 부모님은 저희가 세대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니爸爸 妈妈 今年多大年纪란 단어를 넣습니다. 多大年纪你爸妈妈今年多大年纪 연세가 올해 어떻게 되십니까? 여기에 년지란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니多大 年지는 보통 이제 연령을 얘기하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보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 여쭤보시면 좋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물어볼 때도 니今年多大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고요. 닌今年多大年纪 뭐 한 90세 정도 된다 그러면 또 다른 단어를 용어를 사용하지만 지금 多大 年지를 가지고 사용해도 무난합니다. 니爸爸妈妈今年多大年纪 그래서 똑같은 나이지만 几岁多大年纪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你家有几口人我家有口 인구란 단어죠. 我家有4口人爸爸妈妈哥哥和我 真정말 很하고 真 차이는 很은 그냥 객관적 예를 들어서 很好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真好 할 때는 내 느낌이에요. 정말 좋아. 그래서 우리가 구두어상으로 산에 올라가서 너무 아름답다 이럴 때는 很美를 사용하지 않고 真美야. 난 정말 맛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很好吃 이거보다는 真好吃.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그 억양을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감정을 얘기를 합니다. 자, 羡慕 부러워하다. 그래서 羡慕你 羡慕他 그 sa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뭡니까? 내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真羡慕你 너는 너무 좋겠다. 그래서 真羡慕你 정말 부럽다. 그럼 여기 주어는 누구죠? 我 저예요. 我真羡慕你 근데 我를 보통 안 써도 됩니다. 真羡慕你 정말 부럽다. 자, 그다음 兄弟姐妹 형제 자매. 그 물어볼 때는 어떻게 물어봅니까? 형제 자매 있습니까? 你有兄弟姐妹吗?你有兄弟姐妹吗?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弟弟妹妹姐姐다 되는데 형만은 哥哥哥弟姐妹를 하지 않고 아우형 슝. 你有兄弟姐妹吗? 그럼 있으면 我有 뭐 언니 2명 있다. 누나 2명 있다. 我有2个姐姐. 我有一个妹妹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我有一个弟弟 남동생 1명 있어요. 자, 근데 없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我没有兄弟姐妹 형제 자매 없습니다. 그러면 형제 자매 없으면 외동딸 아니면 외동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외동이죠. 그래서 我没有兄弟姐妹我没有兄弟姐妹 형제 자매가 없어요. 我是 네, 我是独生 독생 혼자서 독이란 두 또 고독하단 두입니다. 独生 아들이면 子 근데 내가 딸이다 그럼 独生女 이렇게 됩니다. 한국도 물론 많지만 중국은 78년도에 계획으로 이제 그 산하 정책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에서는 1명만 날 수 있다. 그래서 소수민족에서도 장족은 1000만 명을 돌파하기 때문에 장족은 안 되고 다른 소수민족은 2명 또 더 열악한 지역의 소수민족은
뭐 3명까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한 오랫동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처음엔 사람들이 적응이 안 되죠. 몇 명씩 낳다 갑자기 한 명만 낳아.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제한을 두기 때문에 도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전파하다 보니까 지금은 독생자녀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는 초창기 때는 독생자녀를 낳게 되면 정책에 잘 이렇게 따라준다는 의미로 독생자녀 자격증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독생자녀에 대해서 우대 정책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근래 와서는 이제 중국의 고령화 사회로 너무 급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애를 또 안 낳아요. 독생자녀뿐만 아니라 결혼을 안 하거나 늦게 하거나 결혼해도 애를 안 가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고령 사회로 너무 급진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나라에서 이제 산하 정책을 풀었죠. 그래서 2명 낳는 거를 이제 하는데 습관이 되면 잘 안 낳으려고 합니다. 그래서独生子, 중국은 独生子, 独生女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형제 자매를 잇는 친구들이 부러운 겁니다. 근데 도시는 거의 독생자녀가 많고 요즘은 늦둥이 낳고 이런 이 정책이 풀리니까 하는데 경제적으로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다 키운 다음에 정책이 풀리니까 저희 남동생도 지금 큰애가 9살, 10살이죠 이제는. 근데 막내가 이제 작년에 가졌기 때문에 둘이 9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를 두고 낳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정책됐지만 여건이 안 되거나 아니면 좀 힘들어서 키우기 힘들어서 또 안 낳는 분들. 그래서 나라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한다는 걸. 자, 여러분들은 나중에 만날 때 사실 여러분들의 또래 만나거나 30대 저는 이제 77년생 저희 때는 없었어요. 근데 79년도부터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80년대부터 태어난 아이들이 특별히 도시에 사는 아이들은 아마 독생자녀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나 아니면 위에 누나 형이 있어도 얘가 마지막 그러니까 막내라는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경영을 하시는 분들은 만나는 사람들이 나이, 그 다음 성별, 지역,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사전에 좀 예측을 하면 좋아요. 그리고 만나서도 그냥 잡담을 할 때 우리가 식사할 때도 계속 업무적인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 추후에 이분하고 같이 일을 할 때 훨씬 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70년대 10년 단위로 태어난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정책을 다르게 진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70년대 후반이잖아요. 80년대 초반하고 나이 차이가 많지 않는데 전혀 다른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소황제예요. 저는 이 가족에서 형제 자매가 있이 자라다 보니까 3명. 언니 있고 남동생. 저희 남동생이 이제 마지막 커트라인 몇 개월 전에 태어났거든. 시행을 하기 전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족이 이제 형제 자매 있기 때문에 나눔이나 뭐 이런 건 좀 이해가 많이 돼요. 근데 80년대에 태어난 친구들은 대부분은 소황제.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부모님이 애 한 명만 나니까 이 애 한 명한테 엄청나게 뭔가를 해주려고 노력하죠. 자, 그리고 80년대생분들이 지금 30대 후반으로 가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은 다 독생 자녀인데 이 친구들이 아이가 또 한 명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는 정말 태양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아이 한 명밖에 없고 이 한 명이 또 한 명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최소 몇 명이 아이를 보는 거죠? 6명이 애를 봅니다. 직계가족 6명이 애 한 명을 책임져요.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어릴 때부터 부족함이 없습니다. 가정이 환경이 어떤가에 따라서 좀 차이 있겠지만 거의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 중국도 부동산 같은 경우 도시에서 보통 한 취직을 해서 일하게 되면 퇴직할 때까지 기본적으로 한 사람 한 개의 아파트는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독생자는 이 태양 같은 손자는 나중에 몇 개 받을까요? 자기 노력을 안 하다 최대 6개는 받겠죠. 그럼 부동산이 어떻게 될까요? 인구가 만약 계속 줄어드는데 나는 많은 걸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한 개의 문제의 일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이렇게 파악하는 게 좋아요. 아, 이 사람 얘는 어떤 환경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물론 문화적 차이도 있지만 정책 차이 때문에 같은 중국인도 생각이나 이런 방식이 다르다는 거. 자, 그러면
我是独生子女啊，我没有兄弟姐妹，我是独生子，我是独生女。자 다음妹妹 이거도 괜찮고 多大 얼마나 큽니까? 이거는 사람이 물어보면 나이예요. 그리고 물건을 물어볼 때 예를 들어서 这本书这本书 하면 좀 그렇고 箱子 그 박스나 箱子多大呀? 你家多大呀? 너희 집이 얼마나 크니? 그냥 평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多大라는 거는 앞에 명사에 따라서 다른 개념이죠. 年纪 나이 多大年纪 하면 좀 연세 있으신 분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岁 몇 살? 我今年 그럼 답한 사람이 我今年50岁我今年50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我今年50岁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 단어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家有几口哥哥和真羡慕没有兄弟姐妹独生女妹妹多大年纪岁 회화 부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绘画1你家有几口人？我家有4口人。你家有什么人？爸爸妈妈哥哥和我。你呢？真羡慕你，我没有兄弟姐妹，我是独生女。자, 이 문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你家有几口人? 가족에 대해 물어볼 때는 거울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집에 누구 있냐? 친구들 모인 걸 알고 물어볼 때는 现在你家有几个人?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现在你家有几个人? 지금 집에 몇 명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가족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는 현재 집에 있는 사람. 그렇죠? 자, 여기는 가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你家有几口人?我家有4口人. 你家有什么人? 누구 있어요? 여기 제일 좋긴 또를 넣으면 좋습니다. 你家都有什么人? 너희 집에 모두 누구 있니? 원래대로 얘기하면 我家有爸爸妈妈哥哥和我你呢? 이것도 뭡니까? 你家有几口人?你家都有什么人? 얘가 뭐랍니까? 真羡慕你 정말 부럽다. 我没有兄弟姐妹 나는 형제 자매가 없습니다. 我是独生女 我是独生女 그럼 혼자니까 我家有爸爸妈妈和我3口人 이 뜻입니다. 네. 자, 그러면 단어를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읽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你家有几口人?我家有4口人。你家都有什么人?我家有爸爸妈妈哥哥和我。你呢?真羡慕你。我没有兄弟姐妹。我是独生女。 자, 다음. 绘画1你家有几口人?我家有4口人。爸爸妈妈妹妹和我。你爸爸妈妈多大年纪? 你爸爸妈妈多大年纪? 여기에 코마 없어도 돼요. 我妈妈50岁. 我爸爸 52. 여기는 앞에는 수 있고 뒤에는 수이 없는데 두 가지 유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사람의 그다음 숫자를 할 때는 보통 수이가 들어가면 나이예요. 我爸爸52. 그러면 앞에서는 엄마 나이 년세를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년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妹妹几岁? 여동생이 몇 살이니? 보통 20대니까 동생이 있으면 더 어리겠다. 이래서 几岁? 他10岁, 10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의할 점은 뭡니까? 연세를 물어볼 때는 나이 있는 분한테 물어볼 때랑 어린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는 이문 대명사가 다릅니다. 그렇죠? 你爸妈妈多大年纪?你妹妹几岁? 본인 할 때 물어볼 때는 你今年多大? 요것만 사용하면 됩니다.
多大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다 써드릴게요. 어린 친구한테 그래서 你妹妹几岁? 근데 20대다. 그럼 보통 几岁라고 얘기는 안 하겠죠. 그 다음 你今年多大? 그 다음 你爸爸多大年纪? 당연히 그今年 들어가 되고 안 들어가 됩니다. 보통은 물어볼 때 현재 나이를 물어보니까. 그래서 어린 친구 좀 20대, 30대, 40대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물어보는 사람과 여쭤보는 사람이 보통 이제 나이가 비슷할 때는 또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연배가 있다. 그러면 또다 년지. 네. 그리고 정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딱 봐도 할아버지, 할머니. 근데 요즘은 한 70대 분들도 젊으셔서 이렇게 여쭤보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您高寿, 寿命, 수명이란 뜻입니다. 수명이 높다. 그래서 您高寿 이것도 연세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여쭤보려면 90대, 90 정도 돼서 您高寿 이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은 80대도 운전하시고 다니는 분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아직도 내가 젊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高寿란 단어는 수명이 길다. 그래서 옛날에는 60만 넘어도 환갑, 60 넘으시고 70대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70대도 한참 젊은 나이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한다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단어와 회화를 한번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여기는 번역본이고요. 뒤에는 이제 문법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 사람, 你是哪国人?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你家有几口人? 식구에 대한 질문, 口, 네, 几口人. 네, 그 다음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숫자를 얘기할 때는 1부터 10까지 1, 2, 3, 4, 5, 6, 7, 8, 9, 10 여기에서 주의할 거는 2 같은 경우에 만약 시간, 날짜, 또 뭐가 있죠? 몇 시, 2시다. 그럴 때는 2点 아니라 뭘 사용합니까? 2点. 이틀 2天 아니라 2天. 이면 2年 아니라 2年. 그래서 2点, 2天, 2年, 2년. 이럴 때는 天点年 앞에 쓰는 이는 2를 사용합니다. 2. 근데 12 할 때는 뭡니까? 12는 12입니다. 12. 자, 그 다음 뒤에 보면 11, 12, 그 다음 22, 12, 12부터 100까지 100, 200.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숫자에서 101, 101, 110. 자,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에는 0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국은 0을 중간에 몇 개 있든 하나는 꼭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 이게 100이에요. 202. 근데 내가 만약 0을 얘기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게 되는가 하면 202 이렇게 되죠. 101. 근데 이게 중국어에서는 101이 아니라 110이 됩니다. 202가 110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0을 얘기해주면 202 그러면 101. 그런데 202 할 때는 220라고 생각합니다. 220. 그래서 마찬가지로 1000 단위 얘기할 때 1001, 1100, 1010. 네, 이런 숫자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1001 하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2000, 2002 그럼 1001이에요. 그 다음 2002 이러면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2200 하고 같습니다. 2002하고 2200는 같은 의미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0이 없다면 1001 하니 10이 없으면 그냥 1100이에요. 근데 1010은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중간에 공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여기다 쓸게요. 여기 자리가 좀 애매합니다. 2000 네, 10 2010도 되고요. 10 2010 1010 그래서 1010입니다. 아니면 2010 2010 그러니까 숫자에서 보통 10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앞에 2를 붙어서 2020, 2020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국어는 공을 얘기해야 된다. 여기는 공이 두 개인데 한 번만 얘기하면 됩니다. 네. 자, 만은 뭡니까? 한국 돈은 굉장히 숫자 단위가 높아요. 만은 완입니다. 완. 그래서 1만 원 이러면 2만. 네. 중국은 만 단위가 굉장히 큰 단위예요. 그래서 완. 그럼 100만 원 하면 200만. 200만. 그렇죠? 200만 원 200만도 되고 200만도 됩니다. 네. 그래서 1000만, 2000만 이렇게 되죠. 2000만. 네. 그러면 한국과 중국 돈이 거의 지금은 정확한 환율을 좀 다르지만 우리가 그냥 쉽게 계산한다면 16 그래서 1만 위엔은 1만 한국 돈 원은 60위엔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60위엔까지 가지는 않아요. 네. 그렇게 계산을 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200만 한비 한국 돈은 대략 뭐 6000 위엔 renmin비 6,000원은 안 되고 대략 아마 5,600, 5,700, 5,800 이렇게 되는데 작은 그런 화장품 계산할 때 빨리 계산 안 될 때는 이렇게 계산하면 훨씬 더 이해가 됩니다. 네. 자, 밑에는 숫자에 대한 그 손 동작인데 실제 이 손 동작은 1, 2, 3, 4, 5는 똑같아요. 여러분 1, 2, 3, 4, 5 그 다음 6부터는 이렇게 하는데 엄지를 5라고 생각하고 새끼를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합치니까 6이에요. 치도 마찬가지로 엄지를 5로 생각하고 두 손가락을 붙이면 7이에요. 치. 네. 그러니까 빠는 이렇게 하는 게 거꾸로 하게 되면 8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빠. 네, 빠. 그럼 지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굽인데 여기를 붙이면 9 숫자 같습니다. 그래서 지오. 그럼 1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딱 X가 있거든요. 그래서 10은 어떤 분은 이렇게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먼데서 보면 하나씩 보여요. 그래서 10은 제일 좋기는 손을 이렇게 움직이고 10, 50, 50, 60, 60, 그럼 67, 67, 네, 67. 옛날에는 손 숫자로 이렇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핸드폰 있는 게 아니라 멀리 가면 뭐 몇 시만 나 이렇게 이러면 8点 8点 그럼 얼마에 팔 거예요? 그러면 뭐 이제 50 이렇게 50 이랬는데 지금은 사실 손 동작을 하는 거는 많이 사용하진 않는데 저희들 이제 게임이 있어요. 게임. 한국도 뭐 묵찌빠 게임인 것처럼 중국도 이제 그 차이첸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숫자를 같이 동시에 내는데 뭐 저는 사실 이 룰을 정확하게 알지는 않는데 술 마실 때 게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높은 숫자가 이긴다, 뭐 낮은 숫자가 이긴다 하는데 아직도 지금은 사실 보기 드물는데 제가 2년 전에 광주 그 계림에 갔거든요. 계림 광시壮族自治区 계림에 갔는데 식당에서 그분 놀더라고요. 한 2명만 이걸 해도 목소리 톤이 엄청나게 높아가지고 어릴 때 그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제 숫자를 표현하는 부분, 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7과 내용이었습니다.